네,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고 아주 따뜻한 봄날씨 될 거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레몬빛 머플러를 하고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돼가지고요. 네. 꽃이 한꺼번에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참 모든 사람들이 이 꽃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살고 계시는 여주 쪽에도 꽃이 정말 많죠. 아니요, 서울보다 좀 더 춥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제 서울 올라왔었는데 네. 어제 벚꽃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저희는 아직 저희 동네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벚꽃 개화 지도를 보니까 오히려 이 아주 남쪽하고 서울하고 거의 동시에 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이번에 좀 이상 기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뭐 하긴 저도 마음이 좀 바빠지고 네. 봄 돼서 좀 돌아다녀야 네.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시작할 무렵에 어느 날은 이신아 씨가 너무 옷을 가볍게 입고 오셨어요. 어우, 추울까봐 걱정하던 것이 정말 어제 일 같은데 날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물론 뭐 꽃놀이 소식도 있지만 그 뭐 다 가는 곳이라서 네. 시내를 소개를 할 건데요. 네. 대전도 벚꽃이 되게 아, 시내 그래요? 쪽, 예, 물론 네, 네. 동학사나 이쪽 빼고도 네. 예, 이쪽 아, 정말 시내에 참 가로수에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대전 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나들이 하면은 막 시골 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기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도시계에 의외로 볼 게 좀 더 네, 많고 네. 더 이렇게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죠. 느낌이.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을 가봤는데 네. 되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먹거리가 굉장히 싸고 맛있었다는. 네. 예, 일단은 여행을 좀 먼저 해보죠. 네. 네, 저는 이 동선으로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가게 되면 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쪽을 먼저 가게 되는데요. 네. 지난 93년 세계 박람회 개최한 후 그 이듬해부터 이제 그 연구단지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협력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과학하면 굉장히 좀 머리가 무겁죠. 저도 좀 무겁고 이거 네. 공부를 해야 되는 막 느낌이 네. 드는데 네. 근데 실제로 가 보면 네. 볼만해요. 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뭐 전시관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영상물 뭐 교체되어 상영되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엑스포 공원 길 사이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는데 그 입구에 12지간지를 형상화해서 로봇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볼거리였고요. 네. 또 실내 들어가니까 뭐 기초과학관, 첨단사관, 자연사관, 어린이 탐구관 하여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뭐 다 일일이 애울 수는 없었지만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건 네. 그 정약용 선생이 만들었던 수원성 만들 때 거중기하고 네, 그 무거운 돌 들어올리는 거. 예, 네, 예. 네. 그리고 또 비행기 만든 나이트 형제 그런 것들 또 체험이 가능한 물로봇 예, 이런 것들 눈길이 끌었고요. 제가 여기 대전 가면 꼭 안 빠지고 가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박물관 중에서 이쪽 아까 얘기했던 요 엑스포 과학공원 말고요. 조그만하면서도 소소하게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곳인데 지질박물관하고 화폐박물관이에요. 네. 붙어 있어요 거의. 예, 이제 물론 관할 그 연구하는 거는 다르지만 네. 위치가 거의 네, 예, 네. 한 블럭 정도밖에 안 돼 네. 있는데요. 일단 지질박물관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스테고사우루스 골판 모양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기 공룡인가 보다. 이름이 스테고사우루스. 공룡가 이 건물이 되게 괜찮아요. 모양이. 예, 과학관이라고 그래서 막 딱딱한 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예술적이야? 아, 예, 네, 예.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밖에 야외전 시간이 되게 좋은데 네. 잔디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지질 표본들이 이렇게 야외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운석 떨어졌다고 또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어찌됐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소풍 나온 듯이 볼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폐박물관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에도 그런 게 비슷하게 있긴 하지만, 조폐공사 부설 박물관이고요. 저는 눈길을 끄는 거는 위조화폐 구분하는 법이죠. 네. 네네. 그거 좀 관심이 갔어요. 아, 위조화폐 구분하는 법. 네. 우리가 일상에서 참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그거 본다고 해서 제가 위조화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과거의 옛날 동전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네. 이런 것들, 예, 보면 네. 상식이 드러나고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네. 입장이 없어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입장료가 무료다. 마음도 가볍죠.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박물관들 뭐 이런 데는 자녀들 데리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면은 자녀들은 자녀들끼리도 볼 게 많고 어른들은 또 공원이 있으니까 거닐기도 좋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대전을 이야기하신다면 또 이외에도 많이 뭐가 볼거리가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제목을 네. 뽑을 때, 네. 저절로 공부가 되는 네. 이렇게 뽑는데요. 사실은 어른들은 조금 머리가 무거운 곳이라서 네.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식히러 네. 가는 곳이 시내에 못 미쳐서 대전 문화의 전당이 위치한 만년동 일대. 아. 네. 문화예술의 공간이 네, 밀집돼 있어요. 네. 네네. 시립미술관, 사실 그 여행할 때 이런 거 놓치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이 엑스포 공원하고 만년동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거리? 아니요, 아니면 차 예, 타고. 예. 네, 네. 그렇게 가까운 네, 거리로 네. 이동할 수는 없고요. 네, 예, 네. 예. 그렇게 뭐, 대전이 제법 넓습니다. 많이 넓어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시립미술관 쪽을 갔다가 정말 건물도 물론 그렇고 주변에 되게 넓었어요. 네. 분수공원이라든가 호수같이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각공원, 잔디공원 또 그때 저녁에 갔을 때는 제가 무슨 그 공연하는 거 네. 또 봤었거든요. 저녁에 네. 여름 아마 그 특집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놓치기 쉬울 부분이 시립미술관인데 네. 괜찮았고요. 네. 특히나 바로 옆에 미술관 옆에 고암 이응노 화백 미술관이 있었어요. 네. 2007년도에 개관이 됐는데요. 네. 우리가 고암 이응노 선생 하면은 수덕사 생각하잖아요. 수덕사 앞에 수덕여관에 네네. 그 부인이 아. 예, 본처가 네네. 첫 번째 부인이. 암각화 네. 네, 네, 뒤에 네. 있어서 네, 네.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그게 이응노 선생 하면 네. 그쪽으로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거기 수덕사 있는 쪽도 고향이 아닙니다. 네. 원래는 홍성에서 출생했고요. 네. 전주에 가서 극장 포스터 그리는 아. 네. 포스터 간판쟁이라고 하나요? 그때는 왜 그렇게 비하해서 불렀죠. 네네. 반쟁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생업으로. 이미테이션이나 그려놓고 이랬던 네, 분인데, 네, 네. 거기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어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하고, 네. 홍대 교수가 되었고, 아. 네, 그 다음에 파리로 건너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대 교수도 되었고요. 근데 파리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그 유명한 화가들도 많은데 여기서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밥벌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파지들 나오잖아요. 시장 나오는 거. 네. 네, 그걸 주워 모아서 이렇게 물에 담궈서 네. 꼴라주를 만드는. 네, 네, 네. 네, 그게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그분한테 눈에 발탁이 돼서 전시가 되면서 밥벌이를 하게 됐다는 네.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동맹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옥고를 치르고 하면서 고국 땅을 밟기로 한 며칠 전 85세에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런 선생님인데요. 사실 그 미술관이 크지는 않은데 네. 그림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딱 보면 이거 뭔가가 느낌이 다르다. 네. 네, 작품, 군상, 콤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그림을 모르는 사람도 타고난 어떤 느낌이 네. 확 옵니다. 자기 색깔이 분명한.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면
또 색다른 느낌이 들어갔고요. 네. 바로 옆에 또 둔산 대공원 내에 한밭 수목원이 있어요. 수목원. 요즘 같은 계절에 네.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근데 왜 보통 수목원 하면은 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통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내에 있나 봐요? 네, 이 수목원이라고 해서 막 나무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이름이 한밭 네. 수목원이에요. 네. 아마 대전 분들은 뭐 다 한 번씩은 가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카페이스님이 대전 살기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이 수목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규모가? 규모가 한 39만 평. 저도 그렇게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거지. 네. 현지 들어가서 39만 평이 네. 어느 정도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대규모 수목원이었고요. 네. 특히나 들어가 보면 뭐 아이들, 연인들, 남녀노소 봄날, 이 봄날에 이렇게 걷기 너무너무 좋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네. 도심 속에 있는 수목원인데 네. 예. 네. 그 미술관에서 네.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북쪽으로. 네. 예, 네. 물론 입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차를 거기다 대고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호수길을 따라서 가도 되고 네. 또 그 데크로드 또 야생화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해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입장료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빌딩 사이에 있는 수목원. 네. 그래요. 이제 수목원 받고 그 다음에 벌써 또 장소를 이동할까요? 네. 예, 이제 여기 보고 시내로. 예, 이제 저는 시내 탐험을 좀 늦게 해봤는데요. 이 대전역이 생긴 건 일제 때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네. 노래도 많이 나오죠. 대전발 영쇼쇼. 왜 그걸 타고 그걸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밤기차, 밤새워서 가는 기차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대전이 그 전라도 뭐 경상도 이렇게 연결하는 약간 서울하고 그 연결하는 그 중부 지방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 역사에서 우동도 많이 사 먹었죠. 예. 네. 그래 거기 항상 거치고 이랬었는데 원래는 대전이라는 작은 마을.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어떤 그 양반가의 세도를 죽여 이렇게 파워를 죽여야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철기를 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크게 됐던 번화가로 자리 잡게 됐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대전역 역사는 크게 번듯하게 됐지만 골목골목마다 뭐 한약거리, 인쇄거리, 뭐 특히나 그 대전 최고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손꼽는 중앙시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시장 구경이 천편일률적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해요. 많이 뭐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긴 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천변 쪽으로도 이렇게 난전도 펼쳐지고 꽃도 있고 참 좋았는데 여기가 한국전쟁 때 남한 이북 피난민들이 대전역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시장 상권이 기하급수로 커지는 중부권 최고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저 여기 가서 그것도 사 먹었어요. 호떡하고 죽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이 광장시장에도 그게 있던데 반찬 여러 개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비벼 먹게 이렇게 덜어서 비벼 먹게 하는 거. 그것도 먹어봤어. 그렇죠. 시장의 재미는 사실은 먹는 거죠. 간식거리. 저도 흥미 이용한 호떡 먹고요. 뭐 누룽지, 뭐 녹두빈대 떡이 왜 이렇게 커요? 굉장히 거의 커요. 피자 한 번.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유난히 컸던 것 같아요. 저기 한쪽 먹고 나머지 싸와서 저녁에 먹어도 돼요. 예. 하여간 그렇게 재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재미가 있고 또 뭔가가 좀 기분이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다운됐다 그러죠. 이 시장통 가면 그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시장이라는 데가
목적 없이 끼웃끼웃거려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네. 사람들도 구경하고 또 네. 먹기도 하고 네. 그 주머니가 가벼워도 그쵸.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리고 뭐 특별히 높이 올라가거나 아주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길도 드물잖아요. 그냥 평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계절에 슬슬 한 번씩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우정 문화거리까지 좀 걸어볼까요? 아, 은우정이 어디예요? 거기 중앙시장에서 네. 도로를 건너서 네. 길 멀지 않아요. 걸으면 돼요. 네. 근데 아마 조금 이제 이게 저기에서 말하는데 이 은우정이 대전역에서 충남 도청에 이르는 중앙로의 중간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번화거리 방을 본 것 같다.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은행나무와 정자가 있는 네. 말이 그래서 줄임말이 은행정의로 네네. 일컬어지다가 네. 은우정의로 바뀐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네. 사실 은우정이라는 이름도 쉽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래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96년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서 네. 차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데 문화행사도 많이 열리고요. 저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던 좋은 이유. 네, 먹거리.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예. 칼국수. 쌌어요. 얼만데요? 3,500원. 아, 싸다, 정말.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파만 넣은 육개장. 네. 또 맛있었고 여기에 또 유명한 빵집 있죠. 아, 파만 넣은 육개장. 오래된 네, 집이에요. 네. 그건 왜냐면 국물에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를 이어서 며느리가 하고 있는데 네. 예, 맛있고요. 또 상온에 의해서 지금 다 알 겁니다. 아주 오래된 빵집 있는데 아, 네네, 알 것 같아요. 이 집이 좋은 점이 맛도 있지만 네. 그 서비스로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맛보라고. 네. 이거를 푸짐하게 잘라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제가 사실 내가 여기 처음 빵을 먹고 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뱃살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때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했었죠. 네. 사람들 엄청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집이었고요. 네. 또 시내에서 요새 뜨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대동 벽화마을입니다. 여기 차를 이렇게 내비가 안내해줘요. 그래요? 밑에서 걸어가기까지는 대전역 뒤로에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요. 거기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50에서 6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표적 달동네 마을. 네. 달동네 마을은 을에 네. 벽화가 그려지는 거. 네. 요새 트렌드죠. 네. 여행의 트렌드인데 거기에 높은 곳에 하늘공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주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전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벽화마을이 좀 높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 그렇죠. 높던지 모르지만. 높아요. 네. 달동네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다리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벤치에 것 젊은 친구들 네. 예, 많이 앉아 있었는데 네. 그들의 모습도 또한 상당히 봄을 느끼게 네. 봄을 시샘하게 네. 하는 그런 예쁜 모습들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낙조가 떨어질 때 딱 가 있으면 낙조가 떨어질 더욱더 네. 애정이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행 얘기 듣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화 씨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왜 도시 그러면은 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화점 아니면. 빌딩, 근데 시멘트. 네, 사실 웬만한 도시 같으면 다 품고 있는 게 많아서 알면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 이때 되면 진해를 가서 벚꽃을 봐야지, 저쪽 광양으로 가서 산수유를 봐야지, 이런 자연 생각을 하지만 또 이쪽은 사실은 1박 이상의 예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 먹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전은 전국에서 아마 한 두세 시간 정도 네네네. 잡으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일찍만 시작하시면 하루에도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예, 선택하에서 원하는 것만 보고 네.
당일로 충분히 여행이 되죠. 네. 지금 마지막 노래 전에 얘기하신 것이 벽화마을의 낙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룻밤은 그래 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자야 될까요? 온천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유성이요? 네네. 유성 온천. 그 전에 말이죠. 네. 이 대전 얘기에 많은 분들이 또 대전 얘기. 푸른바람님은 지금 대전에 출장 가시는 중이래요. 그리고 소녀님은 수덕사업 산채 정식 맛있다고 써주셨고, 코코아님은 이육로 미술관이 좀 외진 곳에 있지만 굉장히 잘 지은 건축이라고 그렇게 얘기.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도 주말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소잡사님, 대전하면 역시 얼칼 아닌가. 얼큰 칼국수. 칼국수 꼭 먹어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잡사님 역시 대전 잘 아시나 봐요. 빵집 이름 거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튀김 소보로 맛있다. 맛은 있더라고요. 네. 소녀님, 저도 다리 후달리기 전에 벽화마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여행 이야기는 참 가봐도 좋고 가지 않고 이야기 들어도 좋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온천이요. 네. 유성온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온천이죠. 그렇죠. 13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네. 학의 다리를 치료했다는 전설, 흔한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1960년대까지도 신혼여행을 이 유성으로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맞아. 유성 네. 동네 온천. 옛날에 온천으로 네, 신혼여행을 네, 참 많이 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그렇게 유래가 깊은 곳이 한데 세종실록이나 뭐 태종실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네. 목욕장을 지은 건 일제시대 때입니다. 네. 네, 1913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건 94년. 그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 복잡하긴 하죠. 사실은 여기가 어디가 원탕이고 어디가 저긴지를 잘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냥 목욕탕인지 그냥 사우나인지 모텔인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수온이 굉장히 높아요. 42도에서 65도고요. 네.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군인 휴양지를 또 이렇게 네, 군인만 네, 썼던 걸 일반인한테 네, 해서 입장료가 입역료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물이 뭐 좋은지 어쩐지는 저도 해봤는데 근데 어디나 물이 다 좋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또 이거 그냥 모텔이나 욕장 아니고도 그냥 조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2007년도 네. 하고요. 길거리에다가 그냥 예,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그냥 양말 벗고 들어가 그렇죠. 발 담그면 되는 예, 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또 봄에 네. 그 이팝나무 가로수 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이팝나무 예쁘죠. 축제를 네. 합니다. 5월 네. 10일 날 축제를 온천 축제 하는데요. 네. 저 그날 거기서 강의할 거니까 언제 한번 그 스파에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때쯤 축제를 의외로 제법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놔요. 네. 네, 뭐 품바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되게 꽃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뭐 지금 못 가더라도 그때쯤 하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5월 10일경에 5월 10일. 네.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길게는 안 열리지만 이것저것 즐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소개를 하자면 오월드 있어요. 오월드. 대전 동물원과 놀이동산, 네. 플라워랜드까지. 예, 예전에 대전 동물원 조그만 것이었는데 네. 이렇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대전 위치가 지금 그 지역 지명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쪽 넘어가는 쪽에 있는데. 저쪽 넘어. 네. 지금 정확하게는 네. 내가 여기 적진 않았네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17만 6천 평 되고요. 국내 동물원 3번째 정도 되고, 네. 여러 가지 동물 볼 수 있고요. 또, 뭐, 바이킹이나 놀이기구 탈 수 있고, 특히나 저는 가보니까 꽃 있잖아요. 네. 플라워랜드. 네. 이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는 거지만 네. 한 번쯤 가봐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1박이 필요하다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네. 또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네. 여기 5월대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신채호 선생이 살던 생가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보통 청원군 낭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막 5월드 찾아보니까요. 사정동에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 사정동.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8살까지 살던 생가가 이렇게 복원돼 있는데 네. 5월대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신철 선생이 독립운동 하면서 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뭐 또 여기서는 못 들어도 낭성에 가면 네. 신철 선생 기념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좀 들어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원도 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은 본 다음에 유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회당. 네, 유회당 유물관이 있고 시골 마을 안쪽에 유회당이 있는데 네. 여기가 안동권 씨 이렇게 시종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 권희진 선생이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해서 숙종에 지었는데 지금도 그 뭐 이렇게 후손이 이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잘 가꿔놨어요. 네. 정갈하게 잘 돼 있고 뭐 연못, 탱자나무, 소나무 이런 담장을 끼고 있는 정각들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그리고 뭐 칠성건 교지, 홍패, 백패, 옥관자 사실 요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문화재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보지 말고요. 차로 갈 수 있는데 이 보문산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업제 여경암이 있습니다. 이 여경암이라는 데가 암자인데 네. 실제로 가보니까 무슨 사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 석불 조그만한 그 미륵불 같은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네.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이웃 할아버지 얼굴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서당 선생이라든가 뭐 네. 이런 느낌을 닮은 그 모습이 있어서 제가 내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요. 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되게 산에 한적하면서도 네. 이렇게 약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거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별탐님께서 대전 대화동에서 사업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대전 얘기 나오셔서 아주 반가웠어. 아, 예. 대전 분들이 많이 들을 줄 알았더니 그쪽은 좀 의외로. 아니요,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역시 오늘 뉴스 K가 시작된 지 하루 후라서 역시 그 뉴스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봄 여행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녀라는 분께서 5월 안에 경주 얘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 예. 경주가 지금 벚꽃이 한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자주 가니까 같이 이제 듣고 싶으신가 봐요. 그럼 다음에는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 네. 네, 경주도 자, 좋죠. 이제 신채원 선생 유적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시내 쪽에 네. 제가 사실은 여기를 여러 번 간 중에 한 테마 중에서는 역사 인물 기행을 하러 다시 네. 또 취재를 갔었거든요. 이게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광을 보는 거하고 인물 탐험을 또 하다 보면 보여지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의암 송시열 사적공원이 시내에 있었고요. 네. 바로 근처 올라가는 길목에 박팽량 유원지가 있었고요. 또 송중일 선생의 동춘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동춘당 근처는 그 이름을 거기에 따서 아파트가 들어선 네. 이런 부분이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가 양반 송시열 선생의 은진송 씨의 그걸 일제가 줄이기 위해서 네. 대전 이쪽을 철도를 네. 냈던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시종말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보문산 아까 얘기했는데 네. 보문산을 저녁 때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457m 정도 되는데 보물이 묻혀 있는 산이라고 해서 보물산으로 일컬어지다가 보문산에 이름을 바뀌었다는 유래가 있는데요. 대사동은 11개 동으로 걸쳐 있어요. 네. 근데 산행을 하기에는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 정도 그렇죠. 걸리니까 그걸 빼고 그냥 차로 이렇게 네, 올라가면 네. 전망대 보입니다. 네. 아까 하늘공원에 봤던 것보다 더 좀 넓은 네. 그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대전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식장산에 올라가 보니까 식장산은 또 위치가 달라요. 근데 식장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봉문산에도 보던 야경하고 아, 그래요? 또 달라요. 네.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고요. 좀 멀리는 있지만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꼭 사진을 안 찍어도 이렇게 가보면 구경하는 눈으로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음식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봉문산에서 그 야경 보러 가기 전에 제가 보리밥집을 들렸어요. 네. 혼자서 들렸는데요. 손님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등산객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네.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무속인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밑에. 근데 네. 그 사이에 있는 한 집을 들렀다가 아 여기 내가 대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알겠다. 너무 왜요? 가격이 싸고 너무 맛있고 또 하나가 가격 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을 하셨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뭐 내가 돌아다니는 부분인데 그랬고요. 내 본전 생각이 안 나면 맛있는 집이잖아요. 예, 그런 곳이었고 네. 또 하나는 두부두루치기 집을 갔었어요. 네. 두부두루치기라는 곳이 이게 그냥인 줄 알았는데 매콤하면서 거기다가 네. 그 국수 있잖아요. 네네. 우동 그러니까 사리. 저기 소면. 네네. 사리를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곳인데 네. 혼자 갔다고 절반을 주더라고요. 사실 안 주잖아요. 가격이 저렴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절반을 끓여주는 그냥, 그 네. 인심 때문에 네. 되게 더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닭고기 들어간 냉면. 닭고기가 닭고기를 들어가요. 예. 그것도 지금 내가 얘기한 집들은 다 오래된 집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진짜 오늘 참 음식 얘기도 뭐 많이 들었고 대전에 이렇게 가볼 때가 많군요. 아까 송준길 선생이 누구신가 했더니 송시열 선생의 이제 한 집안인데 그 북벌 정책에도 함께 그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도 정말 사람들이 정말 사는 만큼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그리고 도시는 한참 번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지자체들이 뭔가 많이 만들어놔서 볼거리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오늘 여행 칼럼니스트 이신화 씨가 대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